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이런 것이 확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 대북 정책은 위장 평화쇼였던 겁니다. 제가 몇 차례 말했지만 김정은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핵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핵을 포기할 거다라고 말한 건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문재인만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는 이제 북한을 편을 드는 거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야 이렇게 트럼프한테 공갈을 치고, 북한에 가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너네가 좋게 해줄 테니까, 우리가 미국을 잘 구슬러 줄 테니까 좀 기다려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간에서 양치기 할아버지 노력을 한 겁니다. 미국에 가서는 미국 편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북한에 가서는 당연히 이 사람은 비핵화를 할 생각이 없으니까 김정은은 미국한테 미국을 잘 이렇게 구슬러서 잘 이렇게 해보자, 말하자면 북한의 핵을 인정을 받는데 중간에서 도움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정황이 이제는 거의 물증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물증으로 이제 증거가 나온 거다. 더 이상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기치지 말라. 북한이 핵 포기를 안 할 거라는 건 이제 많은 국민들도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몰랐겠는가? 당연히 알았을 거라고 봐야지 옳습니다. 만약에 몰랐으면 너무나도 지독히도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고 하면 여적죄인 거죠.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것을 도와준 거잖아요, 한국의 대통령이. 여적죄입니다. 이거는 탄핵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이 미사일까지 쏜 마당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슬슬 탄핵에 대한 얘기를 꺼내야 된다. 계속 이렇게 여적죄 짓을 하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는 꺼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사일 실험에 관련된, 그리고 북한과 우리나라 훈련에 대한 기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5월 4일 북한 김정은이 동해상에서 화력 타격 훈련을 지도를 했다는 거예요, 직접.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김정은 참관 아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 유도 무기가 동원된 화력 타격 훈련을 했다 하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고 나왔습니다. 김정은은 원래 좀 이런 스타일이에요. 김정일도 그랬고 김일성도 그랬어요. 원래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약간 도발을 하면서 뭔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이런 습성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많은 성공을 거둬왔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도 옛날에 했던 방식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통신은 천둥 같은 폭음이 터지고 번개 같은 섬광 속에 시뻘건 불줄기들이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랐다. 완전 무슨, 얘네들의 말투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세력이,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 우리의 생존권을 해치려 든다면 추호의 용납도 없이 즉각적인 반격을 가할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견결한 의지를 과시한 훈련은 가슴 후련하게 끝났다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김정은은 예고 없이 불의에 조직한 화격사격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것을 높게 평가한다. 이들 부대의 신속 반응 능력에 큰 만족을 표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는 천리를 명심하라고 밝혔어요. 이게 맞는 겁니다. 김정은이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 이거는 천리인 거예요. 김정은의 말이 맞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화 정책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힘을 가져야,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생각을 못해야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김정은, 이 어린 놈이 저랑 동갑이거든요, 김정은이. 내 친구 김정은. 이놈도 알고 있는 이 기본을 나이 많이 먹은 60대가 넘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 어떤 세력들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도
나라의 정치적 자주권과 경제적 자립을 고수하고 혁명의 전치물과 인민의 안전을 보유할 수 있게 고도의 격동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투력 강화를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여나가야 한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힘에 의해서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경제적 자립과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가 훈련했을 때 대한민국의 훈련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잠깐 볼게요. 북한 매체 한미훈련 비난, 북미성명 남북선언 이행 찬물.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들이 대한민국의 훈련에 날선 반응을 보이며 한미연합훈련을 거듭 비판했다. 우리 민족끼리는 서푼짜리 힘자랑으로 얻을 것은 세인의 조소와 비난뿐이다. 최근 미국과 남조선 군부가 공중과 해상에서 연합훈련들을 강행하며 우리에 대한 군사적 압박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퍼시픽 썬더 훈련, 미국 버돌프 경비함의 제주 입항에 이은 한국 해경정과 연합해상 검문 검색 훈련을 언급했다. 모처럼 마련된 긴장 완화 분위기를 파괴하려는 위험한 군사적 도발이며 조선 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확약한 싱가포르 조미 공동성명과 북남선언들의 이행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맹비난을 했어요. 지네들은 이렇게 하면서 앞에 보셨죠? 지네들은 이렇게 훈련을 하고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안전이 보장이 되고 자주권과 정치적 자주권과 경제적 자립을 고수할 수 있다라고 본인들은 열심히 훈련을 해놓고 우리한테는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하면. 이번에 그나마 청와대가 그나마 정상적인 얘기를 했죠. 한국 정부가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에 대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나마 조금 인간다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미사일 발사 신중하게 관찰해야 된다. 판 깨는 조치는 아니다. 판 깨는 조치인데 판을 깨는 조치인데 판 깨는 조치가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동해상으로부터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북한의 동향을 신중하게 관찰하고 북한의 태도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고 해요. 미사일을 쏜 북한의 동향을 봐야 한다 하면서 일상적인 군사훈련인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봐야 한다. 이거는 분명한 정치적 의도 플러스 군사훈련이에요. 이거 거기다가 북한이 군사훈련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분명한 것은 미사일 발사가 직접적으로 비핵화 흐름을 깨는 조치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평화의 판을 깨는 그런 조치가 맞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잖아요. 자, 군사적 훈련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훈련을 할 때는 가상의 적을 북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라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도 적이지만 북한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북한이 이렇게 대응을 하겠지?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가상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 시나리오에서 적국은 북한인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공격하면 우리는 이렇게 대응을 할 거야. 라는 것들이 이렇게, 얘네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그것에 맞는 훈련을 하는 게 대한민국의 훈련이고 한미 훈련의 본질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훈련을 열심히 할수록 이 훈련은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때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열불을 내고 그야말로 맹비난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훈련을 할 때마다. 그럼 북한이 훈련을 할 때는 어떻게 훈련할까요?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북한은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고 얘네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고 미국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대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서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가상 훈련을 하는 겁니다. 가상 전쟁을 해보는 거예요. 미리. 그것이 대한민국과 북한의 훈련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훈련하면 북한에서 화를 내는 것이고 북한에서 훈련을 하면 우리나라가 긴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앉아서 전투 지휘를 대놓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언론들을 이용해서 막 방송을 다 해댔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디 숨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나서질 못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일만 있으면 막 휴가를 가고 잠적을 해요. 뭔가 자기가 대응을 하기 어렵다. 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변명을 하면 내 모양이 좀 우스워지겠다 싶을 상황이 오면은 특히 대북 문제가 북한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올 때마다 어딜 숨어요. 어딜 숨어서 나타나지 않아. 그리고 조금 잠잠해지거나 조금 시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쓱 다시 나타나요. 좀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대북 평화, 위장 평화쇼는 깨진 겁니다. 이제 증거까지 나온 거예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미사일도 안 쏘고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용 언론들이.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자마자부터 어마어마한 핵실험을 쏟아부었습니다. 맘 놓고 핵실험을 했어요. 왜? 이제 만만한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우리가 핵실험을 마구마구 하고 미사일 실험을 마구마구 해도 한마디도 못할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핵실험을 척척척 다 해서 더 이상 핵실험이 필요 없을 때까지 훈련을 다 끝내놨어요. 그러고 나서 훈련을 안 했죠. 왜? 이미 핵 보유가 완성이 됐으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미국과의 협상이 좀 어그러지니까 이전에 트럼프가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응으로 좀 강경하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니네 이렇게 하면 재미없어 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더하기 잠수함까지 꺼내고 있습니다. 맞으면 ICBM이 아니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서 미국까지 날리겠다 이게 아니라 잠수함을 이용을 해서 잠수함을 여러 대를 만들어서 이 잠수함으로 미국 근처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핵을 쏠 수도 있어 라는 식으로 전략을 약간 바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만약에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을 발표를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 불안감,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숨었지. 이럴 줄 몰랐으니까 문재인이 지금 숨은 겁니다. 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응이 없다고 하면 이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문재인은 탄핵을 당하거나 본인 스스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을 하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능해서 경제도 말아먹고 안보도, 대한민국의 안보도 굉장히 위태롭게 만들었으니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가 하야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나마 인간적인 도리이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젠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황교안 당대표가 탄핵 얘기를 꺼낼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경제 불안, 안보 불안한 상태로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 이렇게 낭만주의적인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대통령은 이제 끌어내리고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고 경제도 경제대로 안보도 탄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대통령이 다시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